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교과서와 학습지를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단원 1 문학과 소통 안에서 두 번째 문학 작품이죠.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보고 가볼게요. 여러분,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작품은 일단 소설이었죠, 소설. 근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만날 수 있는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해서 심리적 성찰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주제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중요한 특징들이 또 많았어요. 서술자 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서술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이었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보통 소설들은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만 이 소설은 특별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소설의 구성 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어디를 봤었냐면 교과서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이라는 부분을 먼저 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서술자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나 시인 혹은 화가 같은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은 카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술자 나가 소개할 예술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끝이 났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독자에게 호기심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펼쳐봅시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28페이지부터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의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과연 첫 번째 예술가는 누구일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밑에 그림을 먼저 보셨을 거예요. 그림에 누가 나와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서 내용을 읽어봅시다. 그 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흰 가운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네요. 보통 여러분들이 흰 가운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직업을 먼저 떠올리세요? 뭐 의사나 약사나 아니면 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많이 떠올리죠. 그렇죠? 근데 이 동네는 지금 예술가가 많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했으니까 흰 가운을 즐겨 입는 뭐 조각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조각가를 상상했니? 그럼 그 짐작이 맞을 수도 있어. 이 사람도 무언가를 조각하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예술가가 누구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죠. 특징들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이런 사람이래요.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런 얼굴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로 위에 나온 요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로 일을 한대요.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예술가의 정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서술자 나가 소개하고자 한 첫 번째 예술가는요, 흰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의사나 약사, 연구원도 아닌 김밥 아줌마였습니다.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까 뭐 조각가를 생각했어도 맞을 거다. 그이도 조각을 빚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의 조각이 이제 김밥이었던 거죠. 그쵸?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이요, 여러분. 이제 서술자 나가 먹어본 이 첫 번째 예술가의 이제 김밥 아줌마가 만든 김밥에 대한 평가인 거죠. 적어봅시다. 김밥 아줌마가 만든 김밥에 대한 나의 맛 평가인 거죠. 엄청 맛있나 봐요.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술가인 김밥 손은 모두 씻으셨나요? 아줌마에 대한 이제 이야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김밥을 좋아하세요? 일단 김밥이라는 음식을 좀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김밥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선생님은 사실 우리 엄마가 해준, 선생님네 엄마가 해준 김밥을 진짜 제일 좋아하긴 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주셨고, 뭔가 다른 사서 김밥을 먹는 거랑은 또 다른 그런 집에서 싼 김밥만의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수행평가로 김밥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하는 거를 평소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다고 했는데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손맛이나 그런 정성?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김밥 아줌마, 첫 번째 예술가인 김밥 아줌마의 김밥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다는 것이다.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자, 되게 여러분들 묵뚝뚝하고 뻣뻣한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알 수 있는 거죠. 김밥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예술가들 중에 뭐 소설가나 시인이나 화가들도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에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데에 잘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 면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내며 일손을 놓아버린다. 그이는 파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김밥 아줌마에 대한 이제 서술자 나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죠. 언젠간 나도 무심히 김밥 마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김밥 만드는 걸 보았다고 이제 아줌마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보고 있으면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 맛이 환상적이었다.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밥을 돈을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술자 나가 생각하기에는 이 김밥 아줌마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김밥 만드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김밥을 만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이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작품이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김밥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김밥 아줌마. 근데 여러분,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밥 마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화를 내고, 또 김밥을 말고 있을 때에는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민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서술자 나는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김밥을 만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것쯤은 괜찮아. 왜냐? 김밥의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굉장히 묵뚝뚝하고 뻣뻣한 성격이고 예민하지만, 이 김밥 아줌마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김밥 자체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술가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 부분에 대해서 학습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한 사람은 김밥 아줌마였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바로 김밥 아줌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바로 밝히지 않고 특징부터 쭉 열거를 하고 있죠. 늘 뭐를 입고 있어요? 흰색 가운을 입고 있고요. 성별은 여자였죠.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라고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첫 번째 예술가인 김밥 아줌마가 도대체 왜 예술가인가, 어떤 예술가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리를 해보면, 맛이 환상적인 김밥을 만들죠. 그리고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몰두를 합니다. 즉,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보다 김밥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 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서술자 나는 예술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김밥 아줌마가 만드는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맛이 어때요? 맛이 너무 좋아요. 환상적이래요.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김밥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김밥 아줌마는 오직 김밥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해서 맛이 환상적인 김밥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밥 아줌마가 만드는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는 바로 김밥 아줌마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그 두 번째 예술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밥 아줌마였죠. 두 번째 예술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실 김밥 아줌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서 되게 편하게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을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술가도 아마 이렇게 김밥 아줌마처럼 우리가 길에서 평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이웃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보세요. 그는 이제 막 50고개를 넘은 남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놓고 있는 빵떡 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의 그이는 1년 12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주택의 마당에 나타난다. 자식들의 결혼날이거나 아니면 길이 꽁꽁 얼어붙어 오르막인 이곳까지 트럭이 못 올라오는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무렵과 오후 4시경에는 어김없이 주홍휘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빵떡 모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가 모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양 있죠. 그거를 이제 빵떡 모자라고 합니다. 근데 늘 웃는 얼굴이래요. 그리고요, 1년 12달. 진짜 거의 빠짐없이 마당에 나타난다. 연립주택 마당에 나타난다 라고 해요.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고는. 근데 트럭을 끌고서 나타난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트럭을 끌고 나타난다라고 하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진짜 물건을 파는 사람 뭐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예술가는 굉장히 성실하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하다. 먼저 귀에 익은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중트럭이 언덕배기를 올라온다. 차를 세운 다음에는 얼른 확성기를 들고 운전석에서 뛰어 내린다. 빵떡 모자를 쓴 그는 자, 3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양파나 버섯 있어요. 싱싱한 오이와 배추도 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나 포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술가가 이제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아까 트럭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가 예상을 해봤었죠. 그쵸? 물건을 파는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예술가의 정체는 채소와 과일을 파는 그리고 매일 빵떡 모자를 쓰고 오시는 빵떡 모자 아저씨 였습니다. 그 다음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 것이다.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이웃 동네에 시장이 나오는지라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다. 여러분, 이 서술자 나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시장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빵떡모자 아저씨가 굉장히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채소와 야채를 살 수 있으니까. 게다가 뜨내기 행상 트럭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단골인지라 물건만큼은 믿고 사도 좋았다. 여러분, 하루만 왔다가 안 오는 그런 장사꾼이었으면은 사람들이 믿고 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오면 사기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신뢰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기야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친다.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한 그의 소신은 실제에 있어서도 과히 틀린 바는 없다. 여러분, 요 빵떡모자 아저씨가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자, 적어봅시다. 자신이 파는 물건에 관한 빵떡모자 아저씨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오이 하나를 사는 손님일지라도 이 오이의 산지는 어디이고 도매 가격은 또 얼마나 높은 최상품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늘 입이 쉴 새가 없다. 자신이 파는 물건에 관한 정보를 손님들에게 항상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믿음이 가겠죠. 그렇죠? 그뿐이 아니다. 지난번에 사간 그 고구마가 과연 꿀맛이었는지, 엊그제 사간 배추로 담근 김치가 연하고 사근사근한지도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확인한다. 본인이 팔았던 물건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확인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더 좋게 바뀌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는 아예 장사고 뭐고 없이 그것의 규명에만 매달린다. 그 고구마가 달지 않은 것은 삶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고구마를 도매시장에서 떼온 자신의 안목이 모자라서였는지를 속 시원하게 판가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바로 주홍트럭의 주인인 빵떡모자 아저씨인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저번에 팔았던 고구마가 삶았는데 맛이 없다라고 하면 왜 그게 맛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꼼꼼하게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떼온 물건이 맛없을 리가 없다라는 자부심과 플러스 책임을 다하는 거죠. 본인이 다음에는 더 좋은 걸 팔아야 되니까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적어보세요. 자, 자신이 파는 물건에 관한 자부심과 더하기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가인 빵떡모자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트럭 행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여러분, 빵떡모자 아저씨에 대한 서술자 나의 생각인 거죠. 과일을 팔려고 트럭 행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파는 물건이 정말 최고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고, 호박 한 개를 집을 때도 두 손으로 조심조심 그것을 받들어 올린다. 여러분, 호박 한 개를 잡을 때에도 정말 요게 조금이라도 잘못 만지면 다칠까 싶어가지고 조심조심 만진대요. 자신이 파는 물건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가 다른 화제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마늘이나 포도, 쪽파나 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들이 왜 좋은 물건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이 마늘 보세요. 어느 한 군데도 흠이 없잖아요. 요렇게 불구스름하고 중간짜리가 상품이지요. 그리고 요 반듯반듯하게 패인 줄을 보세요. 이런 것은 짜게면 어김없이 8쪽 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소나 과일에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 그날로 이 장사 집어치울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보다 더 좋은 거 파는 사람 있으면 나 오늘부로 장사 때려치울 거야.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파는 물건이 최고다라는 자신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자,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장사를 집어치우는 것으로 끝낼 그가 결코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예술가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주홍트럭의 그는 분명 예술가임이 틀림없으니까. 자, 여러분,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서술자 나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거죠. 적어봅시다. 빵떡모자 아저씨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파는 일에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예술가 빵떡모자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주홍 휘장을 두른 요 과일 트럭, 채소 트럭 보이시죠? 두 번째 예술가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페이지까지 쭉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 두 번째 예술가가 나와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파는 빵떡모자 아저씨가 이제 두 번째 예술가였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학습지에 빈칸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를 서술자 나는 왜 예술가라고 봤을지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과제 제출 꼭 기한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비공개 댓글로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